오늘도 바른 식사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나화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바른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식생활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소비자들을 위한 시각으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에 올라 직접 봄나물 뜯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초를 먹을 수 있는 나물로 잘못 알고 뜯어와 먹고 나서 병원에 가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 챙겨 드시는 것, 우리 몸에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정확한 정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2015년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며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 첫 해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민간단체는 2차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을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 지자체, 교육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농어업, 식품 영양 관계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전문가까지 국내 식생활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이 끝나며 올해부터 진행되는 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식생활교육은 개인의 문제이지만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민은 물론이니와 특히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때만이 식생활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를 담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을 넘어 농어업과의 연계, 전통 식문화와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침밥 먹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는 등 밥상머리 교육으로 감사와 배려의 인성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과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급식 시간을 살아있는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식생활 교육을 좀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편식 같은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편식 지도에 대한 이런 그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조금 생겼고요. 한편 지역에서는 각 지역과 단체마다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과 전통 식문화 분야에서는 체험활동의 지원을 통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사업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식생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도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문화가 형성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1차 계획으로 튼튼하게 구축된 바른 식생활 인프라를 통해 향후 2차 기본계획의 목표대로 건강하고 건전한 식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산지가 멀어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글로벌 푸드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찾는 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엇을 받아가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집에서 유치원생 아기가 있는데 평소에 이런 걸 좀 키워봤으면 했는데 라디오에서 모종도 나눠주고 그런다고 하시길래 모종도 받고 정보도 좀 얻고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채소 모종 나눠주기 행사.
농식품부는 상추와 쑥갓, 페일, 치커리 등 채소 모종 10만 5천 주를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농산물을 사 먹기만 하던 도시 소비자들은 우리 농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채소 모종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채소를 직접 재배하거나 가까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원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예, 도시민들은 농업과 접한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로컬 푸드와 로컬 푸드 범위 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직접 드시는 게 가장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로컬 푸드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며 유통과정을 줄이고 식품의 신선도는 극대화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로컬푸드 운동. 지역 농민들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민들 역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주와 전통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와인과 스테이크, 일본은 사케와 스시를 떠올리실 텐데요. 대한민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전통주와 전통 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사가로 현재 수많은 빌딩 숲 가운데서도 면면이 우리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운영궁. 이곳에서 우리 전통주와 전통 음식을 세계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8회 전통주와 전통 음식의 만남.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포함한 12개국 대표 등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왕이 사랑한 전통주와 전통 음식, 그리고 사대부의 음식 등 고급스러운 우리 주식 문화가 소개됐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전통주 막걸리는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Diferencia, el sabor, el sazón, todo es diferente, pues es muy especial, es rico, delicioso. 한편 정부는 전통주 갤러리와 찾아가는 양조장 등 우리 전통식품을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전통식품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포장,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혹은 제품의 다양화 이런 것을 위한 연구 개발 이런 쪽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 전통식품 산업. 국민과 정부의 꾸준한 관심 속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식생활 교육의 달을 맞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밝은 백색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6월 4일 여의도역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아침밥 좋아좋아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즘 일본에서 들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인 오메가3가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면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저녁은 들기름 넣은 고소한 음식으로 선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